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으로 민주당 진영에서 평생 정치를 하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. 예.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10명 채 안 되는 거의 10명 가까운 숫자로 막 특별면회 신청하고 일단 그게 뭐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역구 대리인을 만나고 배우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유 내지는 압박을 처하면 구속돼 있는 상태를 하더라도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내가 평생 정치하고 몸담아온 민주당 진영에서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구나. 거기에 더해서 어떤 실제의 불이익까지 더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를 느끼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런 회유와 압박 시도가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지난주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TBS. 예. 본인 의도와 다르게 진실을 토로했어요. 배우자가 뭐라 말했냐면 남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원 나가서 판사 앞에서 대북 송금 300만 달러 보고했다고 말하려고 한다. 그러길래 내가 급하게 변호인 해임시킨 거다. 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어요. 얼떨결에 뭐 얘기하게 된 거예요? 이게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제 진술 내용을 토로한 거죠. 어허. 그런데 그걸 막겠다고 지금 변호인 해임시키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. 안 되죠. 그러니까 지난번에 변호사 해임시키니 많이 하는 문제로 재판을 2주 가까이 지금 지연시키고 시간을 번 거잖아요. 그 2주 동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더 많은 회유와 압박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겠죠. 어허.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법 절차 진행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. 예. 예를 들면 상대당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는 정치권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염치가 있다면 자기 당 소속 정치인이나 대표, 예. 뭐 지도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하지 마라. 수사하지 마라? 하는 방해나 논평은 예. 아무리 정치가 사법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. 금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.